네. 일단은 이제 본회의 통과,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 논란이 이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뭐 제2요구권을 한 다음에 다시 뭐 표결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법안에 대한 좀 얘기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 본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야당 등의 약간 여러 가지 의견차가 있어 특히 독소 조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을 못하게 하는 법안 문구로 수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법안 신경전도 저희가 좀 정리해 보죠. 예. 네, 일단은 뭐 여권에서는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 시기를 앞둔 정치적 특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독소 조항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는 특권 추천권이 야당에게만 있는 거,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수사 상황을 갖다가 생중계하거나 또 매일 브리핑을 하는 거, 요거는 또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인지 사건, 그러니까 이 특검을 진행하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건들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3가지. 흔히 말하는 명품백까지 포함시킬 그렇죠. 수 있느냐. 이런 이 3가지를 가지고 이거는 악법이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에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여권이 그걸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지금 이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많은 언론들이 이게 팩트 체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정권과 관련된 특검이 뭐가 있었냐? 드루킹. 그다음에 최순실 특검. 이 2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이었거든요. 근데 이 특검이 동시에 2개가 다 이 3가지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안 한 거를 민주당이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끼워 넣었다면 그거는 뭐 악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미 드루킹 특검이나 최순실 특검에서 이미 했던 거 조항들을 그대로 차용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 여권이 악법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소위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썼었죠. 네, 굉장히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이유가 지금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대응이 좀 그만큼 여론의 공감을 많이 못 받는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은데요. 국민 여론은 분명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도 계속해서 특검법을 수용하는 법안, 그러니까 조건부 수용이라도 해라 뭐 이런 조언들도 좀 했었던 것 같고 윤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일단 한동훈 비대위도 출범하게 되는 거고 좀 총선에서 좀 부담되지 않을까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나 검찰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였다면 아마 이거는 통 크게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거에 어떤 정말 일도 양단식의 화끈하고 정말 이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좀 권력을 좀 지키고 수성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좀 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어쨌든 부인이 과거에 이제 박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특검은 사실 대통령과는 별개의 인물들에 대한 특검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하나밖에 없는 부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부인이 특검을 받는다는 것은 국정 운영의 비정상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의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를 거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은 본인이 아마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이 법안을 추진해서 결국은 의회 폭주 의회 독재 이런 식의 그 반감과 거부감이 다시 한번 좀 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또 거부감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결국 민주당 야당이 바라는 바대로 된다. 왜냐하면 뭔가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데 수상한데 라고 하는 점을 해소시키지 않고는 그런 궁금증의 의혹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의혹을 증폭하는 측의 노림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독소 조항과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는 의회는 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의 현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특검을 임명할 때 국민의힘의 입장을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주도권은 야당이 갖게 된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독소조항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두 번째는 수사 상황에 대한 생중계가 독소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진행할 때 그때 특검을 수사했던 장본인이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수사 상황은 정말 적나라했습니다. 매일매일 국민들이 박근혜 특검과 최순실 특검에 하루 한 개 나달 하나를 다 목도하다시피 해서 했습니다. 자, 그것은 그러면 실시간 생중계가 아니었는가? 자, 그런 점에 따져볼 때 지금 현재 여당이 주장하는 것이 약간 주장의 어떤 근거가 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 됐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뭔가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언을 통해서 받으시라 뭐 이렇게 화끈하게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 설정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특검법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하려면 보름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좀 빠르게 1월 초에 단행할 수도 있겠고, 그러고 나면 이제 국회로 이제 제의가 다시 들어오면 3분의 2 찬성, 그러면서 혹시라도 국민의힘 쪽에서 공천과 관련돼서 혹시라도 이탈표가 나와서 다시 특검법이 다시 완벽하게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김대현 시사평론가 말씀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그만두기 전에 사실은 이제 총선 후 특검 카드를 살짝 흘렸었어요. 그런데 용산의 반응이 차갑다 못해 극대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총선 후 특검 얘기가 쏙 사라져 버렸어요. 여권 내에서 그 얘기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왜 비대위를 만들었습니까? 용산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하고 쓴소리 하겠다고 비대위 만든 거 아니었나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국회에서 이것이 재의결되고 이랬을 때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참 뭐 사실 입장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뭐 법에 의해 가지고 특검이 진행되는 재의결되면 18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재의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할 게 없는데, 근데 만약에 그걸 책임지는 모양새를 낸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아마도 없을 거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과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당은 당이 당대로 할 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좀 그런 상황 속에서 당의 할 일에 좀 더 총선에만 조금 더 집중하겠다, 뭐 그런 뜻도 그 안에는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택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딱 단언한다면, 다시 제2 요구권이 들어와서 표결에 임하게 된다면 어떤 분위기, 뭐 여기서 어떻게 김대현 평론가 얘기처럼 혹시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아니면 거기서도 끝까지 그냥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될까요? 반대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표결에서 이미 여론과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 패스트트랙 탈 때 이미 180석을 넘어서 180표를 넘어서 지금 패스트트랙을 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것이 그대로 표결로 이어진다 그러면 재의결이 되는 조건, 지금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에 공천을 못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합쳐지게 되면 뭐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비대위원장 될 때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그 취임사에서 차별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어떤 특검의 문제점도 얘기를 하겠지만, 자, 이런 상황이라면 뭐 대통령실도 뭐 어느 정도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입장을 선거용 입장일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무한정 윤석열 정부를 감싸는,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는 발언을 하게 된다면 소위 정권 심판론에 휩쓸려갈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런 점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긋기는 뭐 일정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비대위원장 한동훈은
매우 달라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일 때는 국무위원,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위하고 또 국정 운영에 일조를 해야 되는 측면이 강하죠. 당연히 그건 의무죠.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는 지금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맞다. 지금 근데 국민은 뭘 원하고 있는가?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변해야 한다. 그리고 당과 용산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말 이 두 가지만 저는 분명히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성공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의 내년 총선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에게 필요한 건데, 근데 제가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의 일성 중에 하나가 민주당 586 운동권 정치와 뭐 대결해서 뭐 그걸 정리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이 민주당 586을 정리하라는 미션을 한동훈에게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한동훈에게 원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아이들의 교육 걱정 없이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이런 정말로 국민의 민생과 닿아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구분해서 앞으로 발언할 때는 그런 거를 잘 나뉘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